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사 정혜경입니다. 오감놀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놀이. 여러분, 오감이 뭔가요? 학교 때 배워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오감. 먼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귀로 듣는 청각부터 시작을 해서요. 눈으로 보는, 그렇죠, 시각. 그리고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만지고 느끼는 촉각, 이렇게 오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감놀이를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자, 놀이로 아이의 능력이 온다. 요즘 우리 어머님들 놀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굳이 놀이 교육을 하러 학원을 또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놀이가 아닌 거죠. 자, 우리 엄마들이 영유아기 때는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물론 아이들 때는 뇌가 한창 발달을 할 때이기 때문에 뇌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지능도 높은 지능의 아이로 키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인성까지도 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요. 놀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바른 정서의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는 우리 아이 정서의 최고라고 하죠. 자, 그래서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영화 유아 오감놀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유아에게 오감놀이는 언제부터 하는가,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는가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감놀이를 하면 아이의 능력이 언제부터 어디를 통해서 오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성급하게 오감놀이를 하면서 우리 애가 빨리 왜 발달하지 않지? 왜 빨리 알아듣지 못하지? 빨리 천재가 되지 못하지? 빨리 영재가 되지 못하지? 이런 조급함을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들은요, 기다려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름 태어나서 뱃속에 있다가 바깥에 태어나서 환경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막 뇌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구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엄마의 조급함과 조바심이 아이에게 강요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예민하고 힘든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거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시려면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놀이를 해주면서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오감놀이의 실천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가 태어나서는 처음에는 내내 누워서 잠만 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옹알이 시작하고 배밀이 하고 뒤집고 할 텐데 이럴 때 대체 무엇을 하고 놀아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하고 뭐 해야 돼요? 이런 엄마들. 멀끔히 그냥 아기를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엄마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켜보기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혼자 놀게 만들어주는 엄마들. 근데 각 시기별로 아이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 육아 나 이제 자신 있어요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뭘 칭찬을 해 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밝은 기분을 가지게 돼요.
우리 엄마가 나로 인해서 기분이 좋구나. 우리 엄마가 나로 인해서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바른 정서, 밝은 정서를 가지고 자랄 수 있게 되고요. 자존감도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부모가 뭐 바빠서 혹은 뭐 부모가 피곤해서 이렇게 잘 웃어주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뭐 칭찬이 잘 없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특별히 억압을 받지 않고 자랐는데도 낮은 자존감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칭찬에 익숙한 부모 때문인데요. 특히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절망 뭐 또는 좌절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힘을 두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특히 어렸을 때 영유아 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더라 라는 것이 얼마 전 심리학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맞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춤추게 만드는 칭찬의 힘. 우리 엄마들 아이들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요, 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말을 좀 천천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말을 막 급하게 조급하게 하고 못 따라온다고 스트레스를 부리고 아이들은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엄마가 아이한테 말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끊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문장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의 뜻이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정서 자체를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엄마가 단어를 띄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아이들보다 보다 빨리 단어에 대한 인지력을 캐치하게 돼요. 단어에 대한 인지력을 빨리 깨우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뭐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이럴 때 1500단어, 2000단어를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엄마가 하나하나 단어를 띄워주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너무 긴 단어 곤란합니다. 아이들한테는요, 짧은 단어를 골라서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을 하시고 특히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엄마들이 그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셔가지고는 시골에다가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 친정엄마한테 양육을 의탁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아이를 보러 시골에 내려갑니다. 아이가 말을 막 배우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 말 듣고 배워서 그림책을 넘기면서 원생이 혹은 빗자리, 밀가리 이런 거 한다고 하죠. 가능하면 아이한테는 표준어의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표준어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같은 단어와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줄 동안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엄마들한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 템포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이니까 엄마 제발 기다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치 우리 아이가 영재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 자랄 때 그 막 옹알이 시작했을 때 저희 애가 보통 옹알이 시작할 때 자음 모음 위주로 하죠. 푸, 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저희 애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빠 이렇게 두 음절을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마치
엄마 아빠를 동시에 부르는 것처럼 마빠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아빠를 동시에 부르는 것 같아서 막 그 친정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나죠. 우리 애 천재라고 한꺼번에 엄마 아빠 다 불렀다고 막. 우리 엄마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에도 12번씩 거짓말쟁이 된다더만. 근데 이렇게 우리 애가 영재구나, 우리 애가 천재구나. 근데 잘하는 속도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어제 원숭이를 가르쳤는데 오늘 원숭이를 또 말해야 돼. 내일 원숭이를 또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들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엄마의 마음만 급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 얘기들을 잠깐 요약하는 것이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워서 이야기를 하시고, 느리게 또박또박 엄마의 발음으로 표준어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같은 문장을 수주의를 두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고 어느 날부턴가 느낌으로 엄마의 마음을 캐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엄마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말을 다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엄마와 아이의 감성이 맞아 들어간 거죠. 엄마가 기다려 주었을 때, 충분히 기다려 주었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째는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눈을 마주쳐라. 아이와 얘기를 나눌 때는요, 물론 나누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아이와 얘기를 할 때, 아이에게 말을 걸 때는 언제나 우리 아이의 눈을 마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눈을 마주 보면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우리 아이에게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후각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듣고보다, 그리고 보고보다 제일 먼저 아이는 엄마의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냄새, 가까이 있는 어떤 냄새. 그래서 다른 만 사람의 엄마가 쫙 있어도 그 중에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를 찾아요. 왜? 뭘로? 냄새로 찾아요. 그래서 그 모유 수유하는 사람이 분유로 바꿀 때 힘들다 그러죠. 맛 때문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냄새 때문이래요.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맛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각이에요. 아이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게 말을 걸어주던 우리 엄마의 소리를 너무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나올 때 이 아이는 뭘 믿고 나오냐면 내게 말을 걸어주었던 그 목소리 하나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안정적인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목소리가 짜증스럽다 이러면 아이가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익숙한 목소리가 와서 익숙하게 엄마한테 말을 걸 때, 특히 눈을 마주 보면서 말을 걸면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너무나 편안한 정서를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잊지 마시고 아이의 눈을 꼭 마주쳐 주도록 하세요. 젖을 먹일 때도 우리 수연이 배고프지, 엄마랑 맘마 먹을까 하면서 아이랑 눈을 아이가 안 쳐다보는 것 같죠?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를 쳐다보면서 행복해,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하고 인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요, 하루에 여러 번씩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관찰하는 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 중요하다고 별표 치는 거. 네.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별표 3개 치셔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엄마가 아이의 표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신생아 때 우리가 발달 속도를 보면 태어나서부터 4개월까지를 신생아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요때 우리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울음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손발을 까딱까딱 거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꽁꽁 싸매고 있어요. 이게 치울까봐 여기만 빼놓고 다 싸매고 있어요.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유일한 표현의 방식이 울음밖에 없죠. 그래서 배고파도 엥 울고, 기저귀가 젖어서 축축해 찝찝해 엥 울고, 엄마가 안 보여 불안해 엥 울고, 그리고 더워 엥 울고, 목말라 엥 울고.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그래요. 그죠? 온종일 아이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엄마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남편한테 아이를 좀 의탁을 하죠. 내가 하루 종일 내보느라 지쳤으니까 당신 좀 봐. 남편은 뭔데요? 남편도 온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또 아이 때문에 시달리고, 새벽 되면 자꾸 깨는 아이 때문에 또 시달리고. 사실은요, 많이 우는 아이들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을까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아이들이 욕구가 많지가 않죠.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혹은 덥다, 혹은 기저귀 갈아달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엄마들은 대체 얘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운다. 밤에 잠만 자지 새벽에도 깨어나서 또 울고 한다. 근데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요, 하루에도 자주 몇 번씩 아이의 표정을 관찰을 하면요, 이 아이가 우는데 이유가 있어요.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 때랑 배가 고파서 울 때랑 이 아이의 표정이 달라요. 신기하게도 달라요. 그것을 잘 캐치해서 잘 아시는 엄마들은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줄여요. 그리고 아이도 건강하고 쾌적하고 우리 엄마들도 덜 피곤하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표정을 관찰할 때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관찰하지 마시고, 그럴 때도 웃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디 불편한 데가 없나, 그리고 가능하면 이럴 때도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아이는요, 자신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 충만감을 느낀다고 해요. 자, 다음은요, 우리 아이들은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줄 아는 능력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의 청각이 열려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생후 2개월이 된 이전에 우리 엄마들이 이 아이의 청각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딸랑이나 소리 나는 어떤 걸로 이렇게 귀 주변을 요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청각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청각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청각을 하나씩 발달시켜 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고 나서 말로 표현을 할 때는요, 즐거운 표정으로 말을 하라라고 돼 있죠. 지금 아까 여기 쭉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엄마가 즐겁고 행복하면 아이도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이는요, 엄마의 정서를 받아서 자라거든요. 아이가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행복한 정서를 받아들여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가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하구나. 우리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까 불안해, 무서워, 나 세상에 잘못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해주고 할 때는요, 꼭 우리 엄마들은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만큼은 빵긋빵긋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엄마하고의 코드가 맞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주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신체 발달 속도는요, 그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능의 속도 또한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능력도, 역량도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개발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역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계속 얘기했듯이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속도가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들 옆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는 곤란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추어서 가시면 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오감놀이가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맞춤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맞춤 육아라 쉽지 않아요, 그죠? 쌍둥이도 성향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쌍둥이도 성향이 다르다? 네. 금방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얘네 둘이가 가만히 자라는 걸 보면 성향이 달라요. 그게 맞춤 육아인 거죠. 이 아이한테 맞는 성향, 이 아이한테 맞는 성향, 이렇게 각자 맞는 성향에 맞게 육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요, 오감놀이를 자주 해주라는 거예요. 오감놀이를 어떻게 할지는 뭐 곧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감놀이를 자주 해주면요, 두뇌 발달 능력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감각에 대한 새로운 자극은요, 이 아이들의 능력을 계속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아이들의 두뇌가 지금 한창 자라고 있으니까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1세부터 5세까지, 만 4세까지 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란다고 해요. 물론 그때 자라는 그 뇌의 속도는 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성인들의 뇌의 속도랑은 뭐 그러니까 방법이랑은 다르겠죠. 이 아이들은 지금 세상에 대한 적응만으로도 뇌가 막 정신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래요. 말투도 다르고 행동 거지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자꾸 자극시켜주는 놀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위 사람들한테 의사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엄마한테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네, 아니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애 앞에서 잘 말해야 되는구나. 저희 언니한테 그 늦둥이 아들이 있어요. 올해 7살 됐는데 애가 그 아들인데도 늦둥이라서 그런지 한 서너 살 때부터 말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지금도 참 말을 너무 잘하는데 3살 땐가 4살 땐가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가서 이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다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뭐 어차피 4살짜리 사내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겨서 정말 주저앉아서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살밖에 안 된 사내애가 이모 손을 잡고 가면서 뭐 어차피 저희 언니가 툭 하면 그런 말을 해요. 뭐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까요? 아마 느낌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조심해줘야 돼요. 아이 앞에서. 그래서 옛말에 애들 보는 앞에서는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거랍니다. 말과 행동,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거나 예의가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야단쳐서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먼저 솔선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예의 바르게 자라게 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고 하죠. 다음은요. 우리 아이한테는요, 먼저 물건을 알려주는 일부터 하면은 사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된대요. 이거는 베개, 자기 전에 이렇게 배워주면서, 자, 우리 수연이, 자, 이거는 베개죠. 아, 폭신해, 베개.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베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아직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어디다가 쓰는 건지 관계를 유추해내면서 명석한 두뇌로 자라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자주자주 사물을, 물건들을 아이 앞에 보여주시면서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걸로, 자,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번째는요, 피부 감각 놀이를 하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빠르게 온대요. 피부 감각 능력 놀이.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베개 했을 때도 그 베개를 배워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수연이 앞에 예쁜 베개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대어주고, 와, 푹신푹신하다. 야, 부드럽구나. 요렇게 자극을 준다는 거죠. 촉감에 대한 자극이에요. 이 촉감은요, 늘 요렇게 말초 감각과 연결돼서 늘 이렇게 자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사소한 것도 놀이로 자극을 주면요, 이 아이들의 감각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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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뇌기능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은요, 다섯 번째 이야기예요. 아기의 감각 능력을 2개월 전에 하라고 해요. 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오감은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한테 언어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 아이도 똑같이, 네, 언어 능력 장애가 돼요. 왜? 못 들어서 감각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5개월 이전에 이 모든 감각을 총체적으로 일단 시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2개월 이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청각에 대해서도 2개월 이전에 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딸랑이나 주변에 가벼운 것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귀에 대어서 아이가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 아, 우리 아이 청각은 정상이구나. 또한 시선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 동공도 정상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았을 때 아이가 자극에 반응을 하면 물론 촉각도 정상. 네, 이렇게 2개월 전에 감각을 미리 깨워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재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부터 하면, 그 후부터 이렇게 감각놀이를 꾸준하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명석한 두뇌를 지니게 된다고 하죠. 그 다음은요, 시각놀이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죠. 눈 감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눈을 감고 태어났다가 눈을 딱 뜨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딱 뜨는데 이 아이한테 물체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를 처음에 느낄 때도 후각으로, 냄새로 먼저 느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청각으로,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아주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만족감, 여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엄마가 가까이 다가오면 흐릿하게 엄마의 상을 막연하고 흐릿하게 인지를 하게 돼요. 생후 1개월이 지나면 아이의 그 시각이 0.00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1개월 반, 2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의 그 시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5에서 30cm 정도를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요 상태가 뭐냐면 우리 그 엄마들이 아기들 안고 그 모유 수유하실 때 요렇게 안고 있을 때 아이의 눈과 엄마의 눈의 요 정도의 거리래요. 그 정도의 폭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 생태계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모유를 받으면서 혹은 엄마와 함께 수유를 하면서 우리 엄마의 눈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이제 시작이 된다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때 아이는 아닌 것 같지만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엄마를 느껴요. 눈으로, 시각으로요. 그래서 그 이후가 되면 3개월이 되면 그때는 이제 흑색, 백색 정도가 보이죠. 검정색, 흰색 이렇게 막연하게 3개월 정도가 되면 색깔이 약간 또렷이 보이고 사물의 형체도 또렷이 보여요. 이모랑 엄마랑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이 그 뭐 앞치마라든지 위도시라든지 요런 것들을 그 다양한 색깔을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청각 능력은 24개월 안에 모두 끝내야 된대요. 청각 능력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개월 이전에 이미 청각의 능력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청각이 정상인지 아닌지 2개월 이전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개월 안에 청각 능력을 끝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4개월이 지나면 인간의 시각은요 24개월 이후에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죠. 퇴보하기도 하죠. 청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청각은 그대로 24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그래서 청각놀이는 24개월 동안 꾸준하게 놀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풍부한 경험으로 위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하라고 하죠. 우리 엄마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우리 애가 똑똑한 아이로 자랐으면, 우리 애가 명석한 아이로 자랐으면, 더불어서 우리 애가 밝은 애로 자랐으면, 그리고 우리 애가 착한 애로 자랐으면,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애가 사회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고 바라는 게 우리 엄마들의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하지는 못하더라도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또 지금 우리 엄마들이 하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강의들도 듣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내 경험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아이들이 명석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천재가 되진 않아요. 모두가 다 스카이로 갈 수 있지는 않으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놀이 교육 하시면서 함께 놀이를 하시면서 우리 애는 반드시 스카이로 가야지 하는 욕심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은 우리 아이를 힘들게 만들게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게 하죠. 자,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영화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영화가 언제부터인가요, 여러분? 신생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정확하게 그 시기를 묘사해두고 있습니다. 아니, 기록해두고 있어요. 정리를 해두고 있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생후 4주까지를 신생아라 이른다. 요렇게요.
4주가 지나면 얘는 더 이상 신생아가 아닌 거예요. 4주가 지나면 4주부터는 이 아이는 영아가 되는 겁니다. 영아는요, 4주부터 24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한다고 해요. 24개월까지. 우리 어머님들 영아 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영아 때 엄마랑 아이랑 충분히 눈맞춤이 되어서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요, 이 아이가 유아 때 되어서 너무 힘들어져요, 어머님. 예전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운 몇 살이요? 미운 4살. 맞아요. 미운 4살이라 그러죠. 7살은요? 그럼 7살은 안 밉나? 7살은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라 그러죠. 네. 왜냐면 그 시기에 이 아이들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생겨요. 24개월 영아가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한테 자의식이라는 것이 생겨요. 자의식은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의식. 내가 나를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아,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엄마가 빨간 옷 입어 싫어, 아이스크림 먹지 마 싫어, 숙제해 싫어, 동화책 볼까 싫어. 왜냐면요, 엄마하고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의식인 거죠. 그래서 엄마의 생각 말고 내 생각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안 해,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유아 때 잘 엄마가 좀 편하게 아이를 키우려면 영아 때 아이와 눈 맞춤이,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코드를 맞추는 것이 영아 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24개월 이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아놀이를 할 텐데 우리 어머님들 영아놀이 첫 번째는요, 언어 발달을 돕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좋대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지금 한창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막 뇌가 부지런히 움직여요. 인간의 전 생애를 두고 봤을 때 요 시기에 뇌가 제일 활발해요. 제일 열심히 부지런히 뭐든 듣고 뭐든 보고 뭐든 배우고 뭐든 받아들이고 뭐든 스폰지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발달을 돕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애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뭘 하고 애를 눕혀놓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 발달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얘기만 나누시고요. 두 번째로는 책은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읽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아이들은 성격에 맞게 육아를 하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약간 얘기를 했는데 쌍둥이도 성향이 달라요. 쌍둥이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향에 맞게 그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타고난 본성에 맞게 육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오감놀이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오감놀이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막연하시죠? 늘 막연해요. 오감놀이 알겠는데, 놀이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번 시간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시각놀이는 모빌놀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답니다. 아기는요, 모빌놀이로부터 시각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아기 태어나기 전에 아기방 꾸밀 때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빌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빌을 어떻게 사용하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이 얘기를 조금 있다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들은요, 바로 이 순간 영아 때 24개월 이전부터 오감을 자극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자극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늦어요. 수학 공식은요, 1년 늦게 배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국어 문장 1년 늦게 배워도 상관없어요. 영어요? 한 10년쯤 늦어도 괜찮아요.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영어 수준은 참 진짜.
그래, 한국인인 것에 감사해라. 쟤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달래고 할 만큼 영어는 거의 뭐 까막눈에 가까워서 저희 친정엄마랑 수준이 비슷하다고나 할까 슬픈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저희 애는 언어 영역이 좀 발달되어 있는 편이라 이제라도 시작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수능이 또 1년 남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오감놀이는요,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24개월 이전에 영아 때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언어 발달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아기한테는요, 입, 코, 귀, 손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알려주라고 합니다. 놀이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아기한테 사물을 이야기할 때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입이에요. 입. 우리 애들은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하죠. 마치 먹기 위해 태어난 애처럼 자고 깨면 먹고 자고 깨면 먹고 계속 달라고 해요. 그죠? 그 영아 때, 신생아 때는 하루에 8번 정도 먹는다고 하죠. 이 영아 때도요, 5번에서 8번 정도를 먹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 먹이는 게 좋대요. 배고프다고 예전처럼 배고플 때마다 물려주는 건 아이 식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때 입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수진이 맘마 먹을까? 맘마 보여주시고, 그리고요, 자, 우리 수진이 입에 맘마 들어가네요. 자, 우리 수진이 입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우리 수진이 입. 엄마 입은 어디 있어? 엄마 입은 여기 있네. 우리 수진이 입은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눈, 코, 입, 귀, 손, 이렇게 아이의 가까이에 있는 것, 우리가 처음 접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하면요, 판단 능력이 빠르게 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주변의 장난감 모양, 뭐 이런 형태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모빌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시각놀이 이야기를 할 때 모빌을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모빌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 그 시기가 되면요, 모빌이 필요한 시기, 그 다음에 모빌의 색깔이 넘어가야 되는 시기, 그런 시기 한 3, 4개월, 생후 3, 4개월 그쯤 지난 시기부터 우리 주변에 장난감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모양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모빌도 동그란 모빌이면, 자, 요거는 동그랗네요. 요렇게부터 알려주는 것을 놀이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아기들은요, 우리 엄마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말의 운율이라든지 리듬을 빨리 캐치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운율, 그리고 말의 리듬. 그래서 아이가 예쁘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엄마들이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엄마들이 말을 참 교양 있게 예쁘게 하는 엄마들이,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서 말을 교양 있고 예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평소 때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해보세요. 예쁘고 교양 있게 말하는 습관. 그럼 사투리를 쓰는 엄마들, 당연히 아이들은 사투리를 쓰게 되죠. 제가 부산에서 자라서 서울에 왔거든요. 저희 애도 물론 부산에서 잠깐 태어나서 뭐 영아 시절을 보내고 왔는데,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사투리 썼어요. 당연히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하면 전체 시선이 우리 아이한테로 집중이 돼요. 처음에 애가 그거 적응이 안 돼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엄마랑 같이 나가자 그러면 한동안 좀 싫어했어요. 다 쳐다보니까. 택시 타고 가는데 엄마 어디 가나? 애기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하시다가 돌아봐요.
어이구, 애가 사투리 쓰네. 귀엽다고 쳐다보시는 건데 애는 어때요? 자꾸 시선이 오니까 창피하죠. 이렇게 그 리듬과 운율은요, 엄마한테서 그 지역에서 배우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엄마가 그래서 좋은 말, 좋은 행동, 그리고 운율과 리듬, 좋은 운율과 좋은 리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 발달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건데요. 언어 발달을 위한 말과 행동, 뭘까 싶으시죠? 많은 문장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때부터 어려운 동화책이나 이야기책을 읽어줘야 되나? 제가 어릴 때, 우리 애기 어릴 때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제가 뭐 사서도 아닌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오더니, 애기, 역사를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역사책은 뭐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오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긴 했는데 애가 몇 살이에요? 보니까 애가 이제 거의 뭐 두 돌도 안 됐어요. 이제 거의 뭐 걷기 시작할까 말까 하는데 엄마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이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어 발달을 위한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아기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의 이름을 한자 한자 알려주면 언어를 빨리 배울 수가 있다고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이목구비 안에 있는 눈, 코, 입, 귀, 손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것, 침대, 베개, 그리고 침대는 뭐 하는 거야, 베개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그 아이의 언어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언어는요,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하게 알려주래요. 이왕이면 그게 좋다는 거죠. 너무 여러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와요. 아이들은요, 이 시기에 다른 것만으로도 바쁘거든요. 뭐, 이제 모유가 들어가는 것, 배변을 하는 것, 기저귀를 가는 것, 목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사회와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아이들한테는 배움의 일환이에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엄마가 이 아이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줘 버리면요. 이건 의자야, 이건 책상이야, 이건 컴퓨터지, 이건 노트북이지. 아이들은요, 안 보게 돼요. 피곤하죠. 나 너무 피곤해, 엄마. 나 너무 지쳐. 표현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차라리 안 보고 말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가 사물을 보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아이가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맞아, 맞아. 천천히 가라고 했지. 그것을 기억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단어를요, 오늘은 눈이다 이러면 오늘은 눈만 몇 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즐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눈만 3번, 4번, 5번 천천히 반복을 해주시고요. 내일은 그럼 코냐? 아니에요. 내일도 눈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죠? 같은 단어를 어떻게 수주일 반복하면 좋다. 한 3일쯤 눈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코로 넘어가요. 코를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눈을 반복해 주는 거죠. 3일쯤 뒤에는 입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을 반복해 주시고, 코를 반복해 주시고, 입으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빠르게 향상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물론 아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생후 8, 9주가 되면 옹알이를 혼자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랑 눈 마주치면서 웃음을 웃는다고 하죠. 그 이전에 웃는 거, 생후 한 2, 3개월쯤 됐을 때 아기가 문득 웃을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때 그 웃음 보고 뭐라 그래요? 맞아요. 베넷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후 8, 9주쯤 되면 이렇게 옹알이랑 웃음을 웃게 된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아기마다 다르니까 왜 2달이 지났는데 우리 애는 옹알이가 없어 라고 답답해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기다리면서 놀이를 해주시면요. 우리 애들이 엄마의 보폭에 맞추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반드시 따라오실 겁니다. 이번 순서는요. 책 이렇게 읽어주세요 순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줘야 똑똑한 아이가 된다는데 요즘에 특히 인문학의 시대예요. 갑자기 인문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되면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많고 요즘에 특히나 똑똑한 아이 심지어는 세계를 변혁시키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이로 키우려면 엄마가 인문학을 해야 된다. 요즘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엄마는 책이라고는 안 읽으면서 애한테 책을 읽어라, 동화책 읽어라, 오늘 동화책 3권 읽어라, 4권 읽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요. 엄마의 정서를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것을 할 때 좋은 정서를 보이더라 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 정서를 쫓아가면서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라면을 너무 싫어하면요. 아이들도 라면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자꾸 제가 제 아이 얘기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탄산음료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여름에도 탄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행히 저희 신랑도 탄산을 안 좋아하고 저희 신랑은 술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아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콜라를 안 마셔요. 사이다도 물론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도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는 정서를 가진 음식을 아이도 좋아하는 정서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라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엄마 스스로 먼저 즐겁게 읽으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엄마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 책 읽어주는 방송도 있고요. 그리고 책 읽어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바쁜 엄마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건요.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보다 엄마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로 아이들의 책을 먼저 읽어주시고요. 또한 그것이 놀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어휘 기술, 언어 연결어, 기술적 언어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책 읽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목소리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물을 구별하는 놀이. 사물을 구별하는 놀이. 그것도 요즘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크다, 작다 이런 것들 책을 보면서 와, 커다란 기린이 있어요. 조그마한 토끼가 커다란 기린한테 가서 안녕 인사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여튼 사물을 구별하는 놀이는요.
사물의 색, 공간, 선, 그 다음에 규칙, 디자인을 익히는 초보적인 놀이를 영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류의 책들이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책을 읽어준다, 보여준다의 개념보다는 엄마와 함께 책 읽기, 놀이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면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극놀이. 여러 가지 자극이 되어주는 자극놀이는요. 감성 능력으로부터 애착 형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의 피부를 이렇게 만지는 것, 엄마가 이렇게 아이한테 왜 잘 자라라고 쭉쭉 이런 거 해주죠. 쭉쭉쭉쭉 이렇게 꼭 마사지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근육을 키워주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엄마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지낼지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애착 형성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카드놀이가 있어요. 사물 카드놀이, 뭐 숫자 이해라든지 또는 뭐 기술이나 규칙, 뭐 능력 이런 것들, 개념들을 배우는 카드놀이들이 있어요. 그런 카드놀이들도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놀이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아이들이 만약에 지겨워한다, 스트레스 받아 한다, 피로해한다, 표정을 봤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미뤄두시고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해도 되니까 천천히 시작을 하시고요. 카드 놀이를 할 때는 이렇게 숫자 이해 혹은 뭐 기술이나 규칙 이런 사회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천천히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원에서 동물 보기. 물론 여러분 아이들이랑 자주 가끔 동물원을 찾아가실 거예요. 특히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네. 아니어도요. 우리 동화책이나 교과서에 아이들이 보는 책에도 동물원 놀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동물을 또 워낙 좋아하고 사실 아이들은 우리 동물들을 보면서 또 의인화하기도 하고 그죠. 한겨울에 막 토끼가 쓰러져 있으면 불쌍하고 내가 배고픈 것처럼 토끼가 배고픈 것 같고 토끼 배고픈 거 보면 나도 배고픈 것 같고 애들은 그런 의인화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동물원에서도 이 다양한 동물들을 보여주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동물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행동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또 동물의 여러 종류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뭐 한 해 살이가 있는가 하면 여러 해 살이도 있고 겨울이면 땅속으로나 혹은 굴로 들어가서 겨울 내내 잠만 자는 그런 동물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봄이 되어서 다시 나오거나 이런 동물들도 사실 있고 또 캥거루처럼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의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종류와 함께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은요 이런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큰 하나의 자연이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다.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려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죠. 아이들이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섭취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동물들의 이야기, 동물원의 이야기, 실제로 동물원을 가거나 동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동화책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아이들 나름 막연하지만 자연에 대한 순리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나란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놀이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가장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놀이터일 거예요. 엉엉 울다가도 놀이터 갈까 하면 빵긋 웃는 게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고 또 엄마들이 그걸 무기로 휘두르기도 하더라고요. 협박용.
너 숙제 안 하면 오늘 놀이터에서 못 놀아 이런 거. 아이들이 그만큼 놀이터를 좋아하는데 영아 때는 놀이터 가서 놀면 오히려 치고 그죠? 엄마와 함께 가야만 되니까. 그래서 영아 때는 엄마들이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놀이터 놀이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놀이터 놀이는 역시나 질서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놀이부터 하는지 놀이의 순서, 그 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놀이의 순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슝 내려왔어요. 쿵 아이쿠 엉덩이 아파. 아 미끄럼틀을 잘못하면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조심성에 대한 규칙도 엄마와 함께하는 그 놀이터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이터에서는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미끄럼틀을 타기 위한 혹은 뭐 놀이터 안에는 나 말고 여러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우리 엄마들 잘 아시겠지만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맘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맘충이라고 해요. 네. 그 예전에는 엄마들이 왜 그 남편 출근시키고 또 뭐 큰애들 어린이집이나 학원 보내고 작은 애들 이렇게 업고 혹은 뭐 유모차 끌고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브런치 하러 카페 갔었어요. 뭐 브런치 카페 그래서 한동안 브런치 카페가 되게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아기들 환영 이렇게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노 키즈 존이라고 해서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카페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왜? 맘충 때문이래요. 마더, 엄마라는 맘에 벌레 충자를 넣어서 우리 요즘 엄마들이 사실 아이를 뭐 한 명, 하나 혹은 둘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아이들한테 타치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 식당이나 뭐 카페에서 옆 테이블을 막 어질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제재하는 엄마가 없더라. 그래서 종업원이 아이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히려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얘가 그럴 수도 있죠. 고객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맘충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엄마들 중에 그런 맘충이 많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제재와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의 사회인으로 바람직하게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 놀이로 무의식 안에 이렇게 그 각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특히 엄마가 놀이로 가르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동화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중도덕을 가르치는 것, 그냥 좋겠죠. 그래서 놀이터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많구나. 미끄럼틀을 너도 나도 타고 싶을 때 누구 먼저 타야 될까? 맞아요. 그럴 때는 줄을 서서 사이좋게 먼저 기다린 사람이 먼저 타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백화점이나 마트 있어요. 아이들은요, 무의식일 때, 그러니까 영아 시절에 24개월 이전, 뭐, 요런 영아 시절에 엄마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해주는 요런 학습들이 이 아이들의 무의식으로 남아있으면요, 사실 이것은 평생 아이들이 가져가는 질서가 된대요. 굳이 질서와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무의식에 잠재워 주시면요,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은 규칙과 질서를 알아가는 아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뭐 동화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학습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가르치실 때요. 굳이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놀이를 통해 하실 때에 이런 사회적인 규칙들, 그다음에 궁중 도덕들, 그리고 나 이외에 이웃에 대한 존재들, 그들과 어떻게 함께 약속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요, 여러 가지 구경거리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눈을 뜨고 좋아서, 왜냐면 호기심이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면 그저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 아이들한테 너무 안 돼, 안 돼만 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무엇이란다. 여기 자리는 여기네. 맞아, 맞아. 여기다가 예쁘게 놓아볼까? 딱 놓아두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리정돈하는 능력, 습관, 그리고 물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엄마가 가르쳐 주신다면 아이들의 질서도 얻게 되고, 그리고 명석한 아이, 현명한 아이로 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요, 아기한테 한두 가지 말을 해야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하루에 한두 단어, 중요한 단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또 띄워서, 또 또박또박,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우리 엄마들이 문장들을 쭉쭉 읽어가지만 그 중에 보통 생활과 연계되어서 내가 지금 놀이로 활동하고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나온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은 천천히 끊어서 띄워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생활과 연계해서 책 안에서도 아이들이 놀이로 배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림책 역시나 여러 종류보다 한두 종류를 가지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어주면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화 때는요, 책을 막 많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종류,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책을 일주일 정도, 혹은 뭐 두 권의 책을 일주일 정도, 그렇게 천천히 아이의 정서를 봐가면서, 아이의 표정을 봐가면서,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봐가면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죠. 그만 듣고 싶은 거. 엄마, 나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피곤하거든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런 표정들을 엄마들이 좀 봐서, 아, 우리 애가 피곤해하는구나. 그러면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딱 이럴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야, 읽기 시작한 책인데 끝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어른들의 정서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습득하지 못하니까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동화책 한 권은 가능하면 며칠을 두고 반복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른들이 봤을 때 한 2분 정도만이면 다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동화책도요, 아이들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한 페이지에만 해도요, 뭐, 아이들이 보는, 영화가 보는 것,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라면 그 문장 안에 단어는요, 벌써 한 6개, 5개, 7개? 그 정도면 애들 한 달 내내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가 입에 대한 이야기를 생활에서 나누었다. 근데 동화책에도 마침 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동화책 안에 있는 입과 우리가 나누었던 입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동화책을 너무 급하게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내용은요, 다급하게 읽어주면 아이의 성격이 급해진다고 하죠.
일단 엄마가 급하면 애들은 급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동서고금 다 막론하고 심지어 동물들의 사회에서도 그리고 또 혹은 뭐 곤충들의 사회에서도 엄마가 급한데 아이가 느긋하더라 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그럴 때는 진짜 아빠가 너무 느긋하고 타다거나 엄마가 급한데 할머니가 양육을 해서 할머니 손으로부터 자란 아이니까 아이는 느긋하다거나 그럴 수 있지 대부분은 엄마의 성향을 아이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엄마가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곧 엄마의 속도에 발을 맞추게 될 겁니다. 다음 얘기는요.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놀이를 제일 먼저 한다. 네. 아빠 목소리는 안 돼요? 되죠. 물론 되죠. 특히나 요즘에는 뱃속에 있을 때 아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 아이는 아빠의 목소리도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굉장히 아이한테는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께서는 엄마 얘기가 중요하다더라 하고 양육을 방해하지 마시고 아빠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동화, 놀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음에 물건을 보여주고 만지면서 사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사물을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는 것 그것만큼 아이들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특히 얘가 뭐 생후 한 2주쯤 지나고 나면 손을 꽉 쥐잖아요. 태어날 때 이미 애들은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다가 주먹을 펼치고 죽는 인생이더라.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공수래 공수거. 결국은 아무것도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게 되더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애들이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네, 요거는 물론 이렇게 뭐 손의 뭐 감각이라든지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손 안에는요 다른 그 어디보다도 많은 감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극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는요 손을 이렇게 쥐고 있을 때 요때 처음 한 일주일은 그냥 쥐고 있게 두시고 일주일쯤 지나서부터는요 뭔가 하나 끼워 보세요. 처음에는 어머님들 우리 애 키워본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마 손가락을 넣었더니 엄마 손을 꼭 쥐는 걸 느껴요. 그죠? 아, 그때 저도 참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는 추억 중에 하나거든요. 애 손을 넣는데 요만한 손이 엄마 손을 꽉 그때는 막 마치 아기랑 무슨 대단한 교감을 하는 것처럼 전율이 오고 막 자극이 오고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손을 잡아주는구나. 근데 뭐 엄마를 알아보고 손을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게 아이와 엄마의 첫 쾌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손을 넣었다가 그 다음번에는 조금 따뜻한 거, 그 다음에 되게 부드러운 거, 그리고 좀 촉촉한 거, 그리고 약간 찬 거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바꾸어가면 하루에 몇 개씩 하지 마시고 며칠에 한 번씩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요 손에는 워낙 많은 감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뇌를 깨우고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다양한 물건들을 보여줄 때 그냥 보여만 주지 마시고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죠. 자, 이거는 맞아, 이건 베개야. 자, 베개. 뭐 어떻게 하는 걸까? 맞아요. 아, 푹신하네. 이렇게도 하지만 먼저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와, 부드럽구나.
야, 푹신하다. 와, 촉촉하네. 오, 따뜻해. 자, 이런 감각들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 감각을 느끼면서 아, 그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걸 할 때 어머님들 표정이 함께 가면 더 좋아요. 와, 폭신하구나. 차가워. 와, 뜨거워. 에이, 뭐 이런 것들. 우리 어머님들 책 읽어줄 때 동화책 읽어준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표정하게 그냥 아이와 대화 없이 해야 될 일만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아기들은 그래도 엄마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창 그 뇌가 자라고 호기심이 왕성할 때 이 아이들한테 가능하면요. 엄마들의 다양한 어휘와 그리고 엄마들의 다양한 표정, 엄마들의 다양한 모습들은 이 아이들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어지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은 태어날 때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특히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엄마들이 놀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능력이 어떻게 다르게 개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이 아이의 능력 개발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부끄럽고 쑥스럽겠지만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화이팅입니다.